중국 반응. 한국 드디어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 보유. 중국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관 진짜 무섭다. 마하 27 초음속 미사일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러시아군이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부 체르카시, 남부 오데사와 무콜라이오, 서부 르비우 그리고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등 주요 도시에 총 80발이 넘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발을 포함한 미사일 8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폭 드론 공습도 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도시의 주거용 건물과 에너지 설비 등 기관시설이 파괴됐고 최소 6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망자 6명은 모두 민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 5명이 르비우 주거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사망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전력 공급 끊겨.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9개 광역 도시권에서 최소 5시간 동안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곳곳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기업 DTK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 체르카시, 오데사, 무콜라이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도네츠크 일대의 긴급 정전 조치가 발동 중이라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이 끊긴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아울러 주요 도시의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남쪽 홀로시우스키 구역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구조 인력이 현장에 파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신의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와 북동쪽 지역에 미사일 15발이 떨어져 주거용 건물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미사일들은 러시아 내 국경 도시 벨고로드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관해 신의 후보우 지사는 또다시 핵심 기반 시설들이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주지사도 에너지 기반 시설과 주거용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첸코 지사는 후속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보잘것없는 전술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3주 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들은 우크라이나인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 81발을 발사하는 보잘것없는 전술로 돌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뿐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격 현장들을 원활하게 수습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모든 것을 딛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봄철 대공세 주목. 이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에 관해 일각에서는 봄철 대공세의 서막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조국 수호자의 날인 지난달 23일과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같은 달 24일을 전후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공방은 주로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일원에서 야전 포병과 보병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군이 무기, 탄약 부족을 겪고 있다는 불의와 함께 미사일을 아끼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져 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전쟁의 전체적인 방향이 고성능 무기, 탄약 조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주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탱크 등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탄약 제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 국방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력 투구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에 뒤진 미국이 개발 노력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14일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요약.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은 조기에 24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달 초 미 정부는 극초음속 전투 임무를 충족하는 군수산업 기반을 부양하기 위한 국방생산법을 발의했다. 극초음속 개발은 상당히 진척돼 있지만 미 국방부는 아직 실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생산 기반이 미비하고 실험 설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미랜드 연구소 선임 기술자 조지 나쿠즈는 미국이 곧 생산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 전략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전쟁 발발 위험성을 높인다고 비판한다. 무기통제협회 샤넌 부고스 선임 정책분석가는 확실한 지침도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달 유보된 미러간 핵협정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대부분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중 궤도 변경이 가능하고 지구 대기권 안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9년부터 80억 달러를 투입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개발비 130억 달러와 획득 예산 20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주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외 경쟁국들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스 물턴 민주당 의원은 적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호로위츠 국방부 미래전략정책국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전장 우위를 돕고 핵억지 수단을 늘려준다고 반박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로켓에서 분리된 뒤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는 방식과 대기 중 산소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하는 스크램젯 엔진이 장착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두 종류로 나뉜다. 미 의회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먼저 배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방식인 공군의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로 올가을 배치가 가능하다. 한편 러시아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에 재래식 단들을 장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요격하지 못하면서 재래식 전쟁에도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 등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으나 요격 범위가 좁다. 러시아 킨잘 미사일은 그러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무기통제협회 부고스 분석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와 다르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극단적인 속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이겨내기 위한 민감한 기술을 적용해야 해 개발비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2호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비용이 3분의 1가량 더 드는데 반면 탄도미사일도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이미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후 여러 해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 기술을 적용할 무기체계가 없다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0년대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를 늘려왔으며 러시아가 2019년 아반가르드라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한 뒤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은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활공체를 선보였으며 지난 2020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실험해왔다. 3. 미 중북 미사일 위협 경계 미사일 방어 예산 20% 확대. 미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확대했다. 미국 국방부가 13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무기 체계별 획득 비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시험 평가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 달러를 요청했다. 2023 회계연도의 123억 달러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의 본토 방어를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 밖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요청했다. 미국은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셸 애킨슨 미사일 방어청 국장은 이날 예산 브리핑에서 NGI는 하나의 발사체에 여러 탄들을 탑재하고 북한이나 이란의 예상 위협을 상대로 더 우수한 생존력과 성능을 발휘해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을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책정했다. 미군은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괌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애킨슨 국장은 현재 전력으로도 오늘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괌을 방어할 수 있지만 중국 등 괌에 대한 영내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괌 방어를 강화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우주에서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에 배치했으며 곧 폴란드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역량을 가장 경계한다고 밝혔다. 애킨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기권에서 기동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국방 전략은 중국을 추격해오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첨예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역량을 비롯해 항공기, 지상 발사대,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